안녕하십니까. 선천적성평가원 원장 김기승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재능분석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전하신 여러분은 이제 왜 재능분석 상담사인가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미래의 나는 무엇이 될까? 이 꿈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나는 무엇이 될까겠죠. 우리도 성장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춘에는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또 그런데 요즘은 진로가 굉장히 일찍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 때부터 꿈 많은 아이들 때부터 공부에 시달리고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진로 때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자, 진로. 성공하면 굉장히 행복한 게 진로고요. 실패하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게 진로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은 정말 인생을 좌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능분석 상담사가 왜 필요한가, 이 사회에서. 왜 지금 이 사회는 재능분석 상담사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진로, 실패하면 불행해지는 진로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진로를 안내해주기 위해서 지금 선천적성 검사를 통한 재능분석 상담사가 이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직업과 진로,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각자의 능력 발휘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정신 및 신체적 건강까지도 이 진로에 따라서 좌우가 되죠. 또한 가족관계, 거주지 등까지도 이 직업과 진로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개인의 생활 양식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이거는 톨버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사람들이 무려 87%에나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대학을 가는 목적이 자기가 재능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해 사회 초년생의 전공 일치도를 보면 전공과 직업이 다르다는 게 78%.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또 우리가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자기가 전공과 다르게 취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공을 취직을 하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전공을 했는데 그것을 아무 상관없이 취직을 한다는 거는 50%나 대학을 50%를 다닌 것이 다 의미가 없지 않게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문제죠. 엄마나 학교나 뭐 전부 다 대학을 가는 데만 목적을 뒀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비리그 학생 중에 44% 중도 탈락률이가 했는데 중도 탈락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비리그 중퇴율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아이비리그는 미국 동부권의 유명 명문 대학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한국 학생이 굉장히 44%는 탈락을 하고 1위를 기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학벌 위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청년 실업률은 증가되고 취직은 안 되고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그런 것들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대학이 인생의 목표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바뀌고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찾아야 된다는 것으로요.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직업과 진로, 그리고 현재 직업인 50% 이상의 자신과 적성에 맞지 않아 이직을 고민한다. 왜 그럴까요? 자, 적성이 고려되지 않는 오직 대학만 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성이 고려되지 않고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고려되지 않고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커다란 문제점에서 나타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설문지 검사법입니다. 전공을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질문지 검사법으로
적성 검사를 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지 검사법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인지 능력, 그다음에 환경, 자기네 감정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엄마가 아빠가 좋아서 시키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생 동안 교직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교장 선생님들이 깨달은 게, 평생 동안 교직에 존재하면서 퇴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타고난 적성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 교장 선생님들이죠. 교육 현장에서 타고난 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생 체험한 전국 교장 선생님들과 인권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을 꿈을 치워주는 강지원 변호사님이 의기투합을 해서 타고난 적성 찾기 국민 실천운동본부를 차렸어요. 자, 교장 선생님들이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타고난 적성 찾기 국민 실천본부까지 차렸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진로교육 문제와 그다음에 자기네 타고난 적성을 찾아야 된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노력이 선천재능을 못 따라간다. 이게 2014년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여기 기사를 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맞물려서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잭 캠브릭 미시간 주립대 교수 연구팀은 노력과 선천재능과의 관계를 조사한 88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인데요. 그 논문의 결론은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천재능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전체 성과에서 노력과 선천재능의 비중입니다. 게임은 노력이 26% 정도를 차지하고 타고난 선천재능이 74%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26% 정도는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음악은 노력이 22%, 타고난 재능이 79%. 자, 스포츠는 타고난 재능이 82%입니다. 그리고 노력은 18% 정도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1, 2, 3등은 공책을 타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심히 잘 달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반에서 보면 한두 명, 두세 명이 유심히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렇게 스포츠도 타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지금보다 기록은 훨씬 단축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타고난 그 운동 선수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 분야와 교육 분야는 노력이 4%, 그리고 타고난 선천재능이 96%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1등하는 아이들은 계속 1등합니다. 우리가 중간 이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학문도 교육도 하나의 특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고요. 스포츠도 운동도 김연아나 박태환처럼 잘하는 것이 재능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유심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량이 풍부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음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타고난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거는 세계의 석학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 평생 교육계에 있던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재능이 국가 경쟁력까지도 좌우한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철수 같은 분들이 컴퓨터 백신을 개발하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우리 지금 나오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지금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100명의 박사보다는
한 명의 영재를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결과는 어떤 분야든 선천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잭 햄브릭 교수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노력이야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선천재능과 비교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는 말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자, 스포츠조선에 이제 제가 이 기사가 실렸던 건데요. 저도 여기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천적성을 찾아 자녀들의 재능을 꽃피워야 한다. 그냥 걔가 무슨 재능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학원만 여러 군데 보내고 공부만 잘하길 바란다면, 누가 다 1등을 하길 바라서 50명이 다 1등을 하면 누가 꼴찌가 있습니까? 공부는 공부도 하나의 저 재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성을 찾아서 자녀들의 재능들을 이렇게 꽃 피우면 모두가 진로 성공을 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일찍 찾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의 길로 들어간다는 그 타고난 적성을 엑스레이 검사나 MRI 검사, CT 검사, 근래에 나온 첨단 과학을 동원을 해도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나 DNA 검사, 각국 유전자 같은 것을 실시해도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타고난 적성이. 예. 그렇다면 타고난 그 선천적 재능을 어떻게 찾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초기에 찾을 수 있을까? 최대한 일찍 찾아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다 인성이나 기능이 완성되기 전에 인간이 이제 3살서부터 11살까지가 뇌 발달, 기능 발달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3살 정도에 찾아서 3살에서 11살,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찾아주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진화심리학으로 본 생명체의 본능과 직업체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서열 본능이 있습니다. 서열 본능. 자, 모든 동물들은, 생명체들은 서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강아지들도, 또 저기 기러기 떼들도 보십시오. 저 석양의 기러기 떼들도 서열 본능이 있어서 일정하게 그 서열을 따라다닙니다. 항상.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고래떼들도 그 거대한 바다에서 상어떼, 돌고래떼, 고래떼들도 다 서열을 지킵니다. 중원에서도 서열을 위해서 투쟁을 해서 서열을 선점을 하고요. 우리 인간도 얼마나 서열을 중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장님이 있으면 또 그 위에 이사님이 있고, 부장님들은 또 팀장님들이 말을 듣게 되고요. 또 이사님들은 사장님의 말을 듣게 되고, 또 그 대표나 회장님들은 또 국가의 정책에 또 따라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에서 대통령이 1인 독재 같지만 사실은 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서열 본능은 바로 그들의 종족이나 그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 죽이고 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서열 본능을 우리도 인간도 타고납니다. 자, 서열 본능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라면 직장 생활이나 군인, 경찰 이런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수행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기록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 동물들도 어떤 기록을 하냐면 자기의 분비물이나 털이나 냄새를 여기저기다 뿌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동족들이나 영역을 지키고 동족들이 그 영역 냄새를 맡고 같이 확인하고 또 언젠가는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저렇게 한글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놓고 천부경이라든지 저렇게 각골문자 저런 데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이런 기록 본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할까요? 네, 선생님을 잘하죠. 기록을 해서 선생님을 잘하든가 뭐 기록을 계속하는 사서나 이런 걸 잘하게 되고요. 또 여기 작가들은 계속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진로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동물적 감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천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육감 본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동물들도 아주 육감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몸을 활용해서 잘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운동 같은 걸 보통 사람들이 연습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동물적 감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춤, 운동, 이렇게 발레, 아니면 악기, 음악을 다루는 것도 그분들은 아주 이 예술적이고 동물적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런 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육감적으로 잘할 수 있는, 육감 본능으로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돼요. 성형외과 의사도 이렇게 육감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면 수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죠. 자, 그 다음에 연구 생산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 본능이라고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전부 다 아이를 태어나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류가 보존이 되고 동물들도 계속 종족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생산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인간들도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이런 생산 본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문명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만물의 영장이라서 문화를 아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인원과 다르죠. 자, 안철수 씨가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핸드폰을 개발을 해내지 않습니까? 또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무엇인가 만들어서 자꾸 생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서 우리가 많은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연구 생산 본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구 생산 본능을 누군가 타고났다면 그렇게 연구하고 생산하고 발명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학 쪽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소유 본능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밥그릇을 뺏고 암컷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이렇게 땅을,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인간도 그렇죠. 인간들도 자기가 살 집이라든지,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라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기가 부를 자꾸 축적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소유 본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차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그 소유 본능은 역시 우리 인간이 가졌다면 뭐를 해야 좋을까요? 학자들처럼, 아까 기록 본능처럼 그냥 그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자가 돼야 되겠지만, 소유 본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진화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인간이나 동물들은 원초적으로 타고난 본능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본능계를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본능을 가졌다는 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랄 연구가 하나 나옵니다. 즉, 타고난 적성을 밝히다. 이게 이제 전데요. 저는 교육학 박사와 직업학 박사를 했습니다. 이 직업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학과 직업학을 선천적성을 한 20년간 연구를 했고요. 또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동양학과에서 교수를 석박사들을 가르쳤고, 또 선천적성 관련 약 70여 편의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타고난 적성이 그를 찾을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선천적성 주제로 이 국제 학술 세미나를 한 10여 차례 주관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사주를 이용한 성격 및 적성검사 방법 발명 특허를 결국은 취득했습니다. 세계 최초 취득한 발명 특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주라고 했다고 해서 거부 반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진로학자인데요. 이 진로를 하는데 MBTI,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거를 다 검사를 했는데 타고난 적성을 찾는 거는 사주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뭐 우리가 점인이 미신이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이 사주라는 학문도 인류가 문화가 발전할수록 지금 대학에 전공도 생기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로는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라 예측적인 게 많이 포함되는데, MBTI, 애니어그램, 홀랜드 검사 이런 것과 함께 사주의 선천적성 검사를 추가한다면 바로 타고난 적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명리학, 제가 논문도요, 명리학을 활용한 선천적성 검사 도구 개발하는 연구로 해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고, 대학생의 명리 직업 선천성과 진로 탄력성, 진로 결정 수준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서 직업학을 했습니다. 직업학을. 제가 지금 현재 소속해 있는 데는
한국 선천적성 평가 원장이고 또 국제 뇌교육대학원 국학과 교수로 지금 선천적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사주를 이용한 성격 및 적성 검사 방법 방명 특허를 취득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검사 도구 항목 및 시한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통계 처리를 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구나 유전을 받는다. 근데 부모에게서 받는 생물학적 유전이 있다. 당연히 신체적 기질이. 그러나 우리는 우주에게서 받는 유전이 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당시에 우주에서 이렇게 받는, 그래서 뇌와 영혼과 육체라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출생을 하고 체질 형성이 되고 타고난 성격, 선천 지능 및 적성, 직업 체질, 그래서 한 인간의 재능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타고난 적성이 절대적 결정 요인이거나 많은 요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약 20,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0, 30% 정도로 가지고 우주 유전자라고 하는 그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MRI, 엑스레이도 그 무엇으로 검사되지 않는 나머지 약 70%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개발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선천적성이라고 하고 영어로 어플리얼리티 애프티튜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선천지능은 바로 사고지능, 인식지능, 자존지능, 경쟁지능, 연구지능, 표현지능, 평가지능, 설계지능, 행동지능, 도덕지능, 이렇게 우리는 10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능별로 바로 사고지능은 교육과 스타일, 아까 우리가 진화심리학적으로 본 걸, 그 인간의 본능을 말한다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월드스타가 된 가수 싸이의 선천적성을 보면 우리 그 재능분석 상담사가들이 앞으로 활용할 선천적성 검사 프로파일에 보시면 이는 이미 예체능계로 나오고요. 운동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존지능이라 강합니다. 자존지능, 연구지능, 행동지능이 강해서 이 사람은 그 싸이는 그 운동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로 운동 선수처럼 굉장히 율동이나 그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면서 가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며 행위예술을 선천적성으로 타고났습니다. 그 싸이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경영학을 전공하길 바랬지만 싸이는 결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렇게 가수를 했는데, 이렇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가수를 했는데요. 바로 거기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직장형 직업체질의 의사 한신범.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직장형으로 나옵니다. 직업체질이. 그리고 전문기능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전문기능을 활용하니까 전문기능은 의사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직장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사가 직장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해서 무려 3차례나 실패를 했어요. 개원을 해서 3번이나 실패를 했고, 왜 그렇게 실패를 했을까? 이거 직업체질을 검사해 보니까 직장형 체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적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기질은 전문 기능을 활용하는 건 맞는데 의사로 직장형 체질이라서 사업하는 건 맞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의사라도 사업가형 체질이 아니면 개원을 해서 성공하는 데는 장애가 있다. 예, 굉장한 것이죠. 이거는 선천적성 검사 아니고선 세계적으로 검사를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MBTI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홀랜드 검사도 합니다. MBTI는 성격 선호도 검사, 이거는 흥미 검사, 또 이제 애니어그램 같은 이런 검사를 하는데요. 이런 검사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선천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그동안 진로를 우리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타고난 적성을 살리지 못해서 진로에 결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싸이, 김연아가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고 보십시오. 이들은 우연히 그런 길을 잘 선택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자, 기린을 제 암으로 훈련시켜도 포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을 고양이처럼 키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창조 기반 사회입니다. 나만의 타고난 적성을 찾아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타고난 적성을 살려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재능이 최고의 스펙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타고난 재능만큼 좋은 스펙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유망직업 10대 유망직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상담 전문가가 9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전문가는 10대 안에 들어가 있는 직업입니다. 미래 유망직업. 자, 우리는 재능분석 상담사에는 그 중에서도 선천재능, 타고난 재능을 분석한다는 아주 매력 있는 상담사, 전문 상담사가 되겠죠. 그래서 상담사가 9번째로 그 유망직업인 상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로 상담, 고객 상담, 하다못해 세터민 상담, 뭐 무슨 상담, 뭐 아무튼 가족 상담 굉장히 많지만 정말로 이 진로 시장,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진로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넓은 시장에 우리가 바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모 청소년 소아과에서 여기 선천 적성 검사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미 과학자 아닙니까, 의사는? 그 과학자들이 벌써 그걸 빨리 알았습니다. 그거를 저거 하는 거를 보고 아, 선천재능을 찾아주는 건 이건 위대한 과학이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병원에서도 이걸 활용해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포메이션에다 AAT 선천적성 검사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선천적성을 검사를 한다는 걸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미 과학자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진로시장, 거대한 진로시장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시장 중에서 진로시장만큼 넓은 시장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개인의 창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거대한 시장에 타고난 재능만이 정말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 영원한 시장성을 우리 입장에서 계산해 본다면 재능 분석 상담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남는 것은 강한 정도, 우수한 정도 아니다. 오로지 변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고 찰스 다윈이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상담도, 진로 적성검사도 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MBTI 애니어그램이라는 질문지 적성 검사만 가지고 그동안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타고난 적성을 찾아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특이한 변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종이 살아남는다 했듯이. 자, 보십시오. 경기대학교에서 취업지원팀에 가서 저렇게 매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천적성 검사로 상담을 해주고 재능분석 상담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여러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 직업심리검사는 저희가 모 대학에 가서 저렇게 재능분석 상담사들이 가서 저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재능분석 상담사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차별화된 희소가치, 타고난 재능을 찾아주는 재능분석 상담사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신 것은 정말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저희를 선택해서 타고난 재능을 찾아 선천적성을 찾아주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하셔서 멋진 상담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